박범수입니다. 오늘 첫 발표에서 그 전공 선택이 진로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 학부에서 화학을 했고요. 그리고 그 대학원에서는 그 역사, 그 과학사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카이스트에 와서는 그 과학기술 정책 대학원을 만들어서 그 여러 그 분야의 그 교수들과 이제 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영역을 개척하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학부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과학기술 정책을 이렇게 할 줄은 몰랐고, 그리고 또 인류세라는 연구를 할 줄은 또 몰랐습니다. 이게 그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우연적인 것, 그리고 기회가 되는 것 포함해가지고 된 건데,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 인문학적인 그런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소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류세라는 개념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 너무나 바뀐 그 지구 시스템, 그게 지질학적인 증거로 남아 있어서 이제 그 지질 시대를 새로운 지질 시대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신생대 제4기 홀로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홀로세는 11,700년 전에 시작을 했고, 빙하기가 막 끝나는 시점에서 따뜻해지는, 그래서 그 지구가 안정적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로는 신석기 시대 정도가 되고, 그래서 그 농경사회, 문명이 발전한 그런 시대인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게 예전에 우리가 살던 거랑은 너무 다른 그런 어떤 거다.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그 기후 변화 위기를 비롯해서 지구 자체에 너무나도 인간으로 만든 새로운 물질들이 퍼져나가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위협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인류세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 개념을 조금 설명하고 이제 우리 연구소가 어떻게 센터가 생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질학적인 행위자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은 19세기에 이미 책으로도 나왔고요. 그 지구를 조금 바꾸고 농경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근데 그거보다 더 일찍부터 있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2000년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였던 파울 프린천이라는 사람이 대기화학자인데, 그 사람이 엔트로포신, 그러니까 인류가 만든 시대, 그러니까 휴먼 에포크라는 뜻으로 이제 이거를 제안을 했고, 근데 이때 이미 환경사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태양 아래 새로운 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성서에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새로운 게 있다. 그게 20세기에 들어와서 특히 20세기 후반부터는 그렇다라는 그걸 글로벌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환경적으로 보인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문학 하는 사람과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를 비슷한 시기에 한 거죠. 근데 그 두 사람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대가속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트 엑셀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1950년 전후로 해가지고 지구 시스템도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 경제 시스템도 엄청나게 변화해서 예를 들면 GDP라든지 인구라든지 무슨 에너지 사용이라든지 아까 무역이라 이런 게 나왔는데 트래블이라든지 에너지 등등 여러 가지들이 변하는 것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이제 이때 나왔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질학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 지질 시대를 명명하는 건 자기네들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좀 심각하게 보기 시작을 해서 그거를 연구를 하는 실무단을 지질학회 내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흐름 속에서 보면은 역사학에서는 이미가 아니라 이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이 인류세라는 개념은 인문학 자체를 역사학 자체를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거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역사를 우리는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문학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가 이렇게 접점이 되고 만나서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인간의 멸종까지도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순간에서 다시 지구를 본다면은 무엇이 중요할 것인가 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간의 역사를 봤을 때 역사적인 단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인간을 다시 보게 되고 문명을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지구라는 행성을 또 다시 보게 되고 그러니까 비인간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자라는 거가 이제 역사계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베를린에 있는 세계 문화예술 학카베라는 곳인데 거기서는 자연과학자, 인문사회, 문화예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네이처지 네이처의 특집보가 나오고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등등 일반 교양 그런 어떤 잡지에 쭉 퍼지게 되고 예술가들은 거기에 빠져들고 그리고 철학적으로 더 깊이 이제 신인물론 이런 쪽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그런 시점에서 제가 이런 걸 다 알고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 만들어 놓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조금은 알았지만은 근데 이제 2018년에 연구재단의 CRC라고 융합연구센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이공계 중심 프로젝트 프로그램이에요. 이공계에 대형 연구소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ERC, Engineering Research Convergence, Engineering Research 센터죠. 그리고 ERC, SRC, MRC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RC라고 Convergence Research Center인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저희가 운이 좋게 굉장히 큰 대형 과제입니다. 근데 2018년에 그래서 만들어서 이게 4+3 과제에서 2025년 이제 마지막 해인데 제가 아마 여기 오게 된 이유는 후속 과제로 인문사회 쪽으로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 연구소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6년을 더 하게 돼서 이제 됐고 또 이제 인류세라는 게 이제 여기 나왔듯이 실무단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프로포저까지 냈는데 지질학회에서는 그거를 이제 거부하는 그런 게 이제 작년에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부산 산음마을에 열리는 지질총회에서 있었고요. 그런 사이에 저희는 생겼고 막스 플랑크에서도 비슷한 융합연구 센터가 연구소가 생겼습니다. 거기는 이제 인류세 연구소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지오 앤트로폴로지라고 지구 인류학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이제 새로 했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지구 시스템 과학 그리고 역사 보고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웨덴의 KTH 왕립공대에서는 인류세 역사학 센터가 따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물론 지질학계는 보수적이 돼서 이제 거부를 했고 아마 또 다시 상정을 해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게 될 텐데요. 이게 지금 인류세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융복화입니다.
멀티 디스플리너리인데 융에 해당하는 컨버전스보다는 복합이 더 강한. 그러니까 각각의 그 분야들이 그 인디펜던트하게 이렇게 존재하는. 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 그 단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책임 연구원들이죠. 그 교수급으로 14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반은 7명은 이공계 쪽에, 반은 인문사회 쪽에. 그리고 그 카이스트의 인문사회 쪽이 있습니다. 인문사회 과학부라고 있고 거기서 그리고 또 과학기술정책대학원도 인문사회 전공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과 그리고 그 다른 학교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공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고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많아지고 그리고 그 전문 인력 연구교수나 포대학으로 한 5분 정도 모셔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조금 넘는 그런 그 규모로 제가 운영을 했었는데 그 자연과학 쪽에서 그래서 이런 융복합 연구를 할 때는 하나의 그 분야가 우세해가지고 이렇게 환원적으로 이렇게 따라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각각이 이제 그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뭔가 좋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되는데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그쪽에서는 홀로세와 인류세의 경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찾는 그거가 이제 핵심적인 그런 과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그러면은 한반도에서는 어떤 증거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많이 했었고 인문사회는 기본적으로 인류세가 일어나는 어떤 원인이 뭐고 그 의미는 뭐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모더너티를 어떻게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하고 문화예술 쪽의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많이 했는데 이분들은 복잡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금방 넘어가고 바로 미래를 상상하더라고요. 그 직관이라는 게 엄청난데 그러면서 바로 실천적이고 사회운동적인 그래서 많이 배우고 같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메시지는 이제 다시 안정적인 홀로세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그리고 행성 차원에 그러니까 우리가 sustainability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지구는 어떤 식으로든지 있고 거기서 그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가 있을까? 넥스트 제너레이션한테 얼마큼 나눠줄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는데 지구의 그 어떤 생존 조건 자체가 이미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다. 지금 LA 저기 불나는 거 보세요. 이거를 지금 트럼프 정부에 들어올 사람은 에너지 장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후 변화랑 관계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삼척 정도 동자도 알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정도와 빈도가 엄청나게 증가한 걸 보면은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그런 많은 손을 놓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는지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어떤 거주.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아니라 인헤비터빌리티를 생각을 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러면서 지금 자본주의를 포함해서 사회경제 시스템, 문화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자라는 거고 이게 이제 배가석의 그래프입니다. 여기는 이게 지구 시스템의 경향을 보여주는 건데 보면은 이산화탄소 그리고 질소화합물, 메탄 등 그리고 해양 산성화 등등이 다 이제 올라가는데 보면은 한 1950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사회 시스템도 이거는 인구, GDP, 해외 자본 그리고 어번 파퓰레이션, 댐 등등이 이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긴 한데 이런 경향을 많이 보인다. 근데 이게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이게 관련은 있는 그런 어떤 거고 그거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그래서 저희가 프로포저를 했을 때 했었던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먼저 지구 시스템 변화한 거를 감지를 하고
그런 다음에 가버넌스 구조와 살 수 있는,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이쪽은 자연과학 쪽 사람들이 많이 하고, 이쪽은 인문사회 쪽 사람들이 많이 하고, 이쪽은 같이 하면서 문화예술과 연결하는, 그러니까 미래를, 그러니까 대안적인 미래를 상상하자라는 그런 어떤 그림을 저희가 그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구 성과는 꽤 괜찮은 논문들이 많이 나왔고, 이게 이제 저기 연구재단의 줄 수 있는 메시지는 이런 연구가 전혀 없었던 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첫 해부터 논문이 막 쏟아지진 않습니다. 약간 참을성 있게 좀 봐주시고, 이게 보다 보면은 이게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거를 할 때,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파이프라인에 있는 것들을 막 하면은 처음부터 많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았더라. 정말 새로운 거를 우리는 시도를 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특허를 낸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산업 디자인학과 쪽에서는 몇 가지의 특허도 냈었고요. 그리고 인력 양성과 관련돼서는 석박사 쪽으로 이제 이만큼 이제 배출을 했었고요. 총 54명을 그래서 배출을 했고, 그리고 포닥과 연구교수의 다음 행로가 중요하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좋은 학교로 다들 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성과보다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사실 대학원생이었어요. 2018년에 저희가 과제 신청을 할 때, 이 드래프트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아까 보여드린 그림 그리고 그런 걸 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와 같이 이렇게 잘한 거죠. 잘하고 지금은 막스 플랑크로 포닥 갔다가 이제 고려대 3월부터 조교수로 임명될 거라고 하니까 굉장히 저희로서는 좋은 케이스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연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EBS에서 2019년에 한국 최초로, 아마 아시아 최초로 인류세라는 제목으로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이 다큐가 상을 무지 많이 탔어요. 근데 이걸 처음 만들 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EBS PD가 찾아와서 인류세라는 거를 좀 뭔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니까 좀 어드바이스를 달라. 우리도 막 시작했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른다. 그래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람 만나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1년에 서울 시립과학관에서 이제 인류세 전시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자문을 했고, 이거는 상설 전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인류세 심포지움을 하면서 영상으로 카이스트 공관에 프로젝팅을 해서 인류세 메시지를 보여주는 밤에 한 거죠. 그런 거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 문화예술 쪽의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그러는데 미술관에서 많이 초청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대학에서도 초청을 하고 콜로키움이라든지 많이 갔었는데 거의 전국의 미술관들, 주요 미술관들은 다 간 것 같습니다. 가서 이제 인류세와 관련된, 아니면 뭐 탄소 이런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발표를 했고, 저희가 이제 목표로 삼은 거는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굉장히 좋은 연구, 리서치, 그리고 교육. 교육과 관련돼서는 학생들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수업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인게이지먼트였습니다. 인게이지먼트를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참여 또는 아니면 같이 이렇게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강연 요청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 거의 다 갔던 것 같습니다. 빼지 않고. 그리고 이제 확산과 관련돼서 이런 책들을 출판을 하고, 번역서와 그리고 편저 뭐 이런 겁니다. 저희도 세종도서에 하나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 연구를 좀 몇 가지 소개를 하면은,
그 DMZ 연구를 했는데요. DMZ 연구는 왜 했냐면은 인류세라는 그 화두가 던진 게 인간과 비인간이라면 식물, 동물, 뭐 벌레 다 포함한 거죠. 근데 그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비인간이 인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근데 이게 두루미가 사실은 저기 처음 같은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확 바꿨거든요. 경제 활동도 굉장히 바꾸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두루미가 이제 멸종 동물인 거 아시죠? 근데 이 두루미의 개체수를 세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매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카이스트는 저기 엔지니어링이 있으니까 AI를 써가지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AI 이컬러지스트 하는 그런 걸 던지고 그거를 해서 한국에서 영상 분석하는 거의 최고 기술자라고 하는 교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80% 정확도 80% 90%까지 올리는 그런 어떤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이 심하다고 했을 때 지금의 상황과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특별한 그런 어떤 변화가 없다고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비교를 한 건데, 이거를 분석하신 분은 수문학 하신 분입니다. 헤드롤로지를 했는데 그분은 그거를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메타버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상의 지구를 만들고 인간의 개입이 없다고 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다 좋은 전에 나와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의 인류세 증거로서 쓰레기 매립지를 제한을 하고,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지도 보면은 대가족 비슷하게 대형 매립지는 20세기 후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숫자와 광역 그게 엄청나게 그게 도시화와 관련된 거죠. 쭉 올라가는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평택에 있는 한 매립지를 저희가 운이 좋게 저기 가서 이제 시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호호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걸 파서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사실은 뭐 난지도나 부산의 을숙도 같은 데를 하고 싶었는데 거기는 법적으로 못 한다고. 매립을 하고, 그리고 처리를 다 하고, 그리고 처리를 했다는 건 그 안에 파이프 같은 것들이 있고 해가지고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또 좀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는데, 이거는 불법으로 매립한 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할 수가 있었고, 신문과 뉴스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논문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세종시를 주제로 해가지고 에너지 소비 영향 평가도 했었고요. 이런 작업들을 융합이라고 하지만은 교수 몇 분이 각 과제마다 그거에 붙어서 이제 한 그런 어떤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과제는 이제 끝나가고 2월달에 끝나가고 작년 9월에 글로벌 인문사 일반 연구가 돼서 이제 6년간 지원을 받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재난을 왜 강조했냐면은 이 대가속의 그래프가 이 그래프로 딱 만들어주고 지금 지구가 이렇게 변한다고 얘기를 하면 인문사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이게 자연의 법칙으로 이렇게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이게 지역적이고 굉장히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지역적인,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의 차이, 그리고 뭐 빈부의 차이, 그리고 재난의 피해의 차이,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자. 그리고
우리가 그 AI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들의 어떤 경향과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런 게 이제 집회에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넣으려고 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그 기계 사이의 그 관계 변화가 그러니까 전화기 사용부터 해가지고 그 우리가 인터넷 사용, AI 사용 이렇게 쭉 보면은 그때마다 그 기계와 인간의 어떤 관계가 본질적으로 크게 변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인류세라는 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게 아까 이게 단순히 환경, 이런 서스테이너블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는 차별적으로 새롭게 가르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인문학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앤트로포스 리트러스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인류세 문해력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스템 학생들한테도 가르치고 바라보는데 그게 이제 초중고 학생들까지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번 과제에서 연구 목표는 그래프를 일단 업데이트하고 10년 넘게 지났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지표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EU 호라이즌 같은데 도전을 하고 이게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에서 대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